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교단은 바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입니다. 합동교단은 총회 세계선교회, 즉 GMS에서 선교사 파송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최근 GMS 이사장으로 김재호 목사가 선임됐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장에서는 김재호 목사님 모시고 GMS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 GMS 9대 이사장으로 선임이 되셨습니다. 먼저 예. 소감 한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예, 부족한 사람이 네. 이 GMS의 이사장으로서 또 많은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또 섬길 수 있는 중책을 맡아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GMS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우리 총회 세계 선교회 GMS는 네. 우리 교단 선교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12,000교회 우리 교단에 300만 성도들의 기도와 또 후원에 의해서 해외 세계 선교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 GMS에서 파송한 선교사의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예, 우리 GMS에서 파송한 선교사는 100개국에 2,375명이 네. 현재까지 파송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북한 또 한국, 미국은 제외하고 네. 세계를 16개 지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114개 지부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부에 모두 다 소속이 돼 가지고 네. 팀 사역, 네. 여러 가지 선교 활동을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GMS가 재정 투명성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들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 왔습니다만은 어떤 자구 노력들이 있었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뭐 좀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많이 다 거의 해결이 되어졌고 예. 지금 남아 있는 몇 가지 문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소통과 네.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교사회와 우리 이사 간에 충분한 이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네. 예를 들자면은 지금 미주 센터 구입한 선교 센터 구입 문제, 네. 그리고 선능일 이 구입을 네. 우리 선교사 이제 퇴직 기금으로 네. 이제 활용을 했는 그 문제 때문에 네. 어려움이 있었는데 네. 이것도 우리 선교사회와 네. 우리 이사 간에 충분한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해 가려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 최근에는 사실 경제적인 좀 어려움 때문에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손길이 좀 줄어들고 있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GMS도 좀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을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선교에 좀 열기가 식어지고 네. 또 우리도 GMT라는 선교 훈련원이 있는데 네. 그 훈련의 지망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네. 또 훈련을 받아도 파송하는 교회가 점점 약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 GMS의 재산은 이 12,000교회와 네. 또 300만 성도가 있는데 네. 그 중에 한 200명 이상 되는 자립하는 교회가 약 한 2,000교회 이상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교회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또 선교 헌신 예배라든가 선교 헌신의 날을 또 이번 총회에서 네. 해주셨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선교의 불이 다시 타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 최근 또 떠오르고 있는 것이 비즈니스 선교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전문인 선교사를 양성하자 이런 취지인데 GMS도 이런 관련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비즈니스 선교는 한마디로 뭐 저에게는 블루 오션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 지역의 언어와 그 문화를 거의 다 익힌 네.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한국은 지금 한류 바람과 또 지식 창조 경제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활용을 해서 예.
우리 파송금이 혹시라도 후원금이 네. 끊기더라도 충분히 거기에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는 네. 그런 선교이고 네. 또 우리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들이 앞으로 나가서 충분히 그 역할을 그 맞게 은사대로 할 수 있는 좋은 선교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 아무래도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이제 선교의 방식도 조금씩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럼 좀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프로그램들을 마련한 게 있으신가요? 예, 우리 GMS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LMTC라는 말은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 훈련원입니다. 네. 이것이 우리나라에 한 44개 네. 각 지역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큰 교회는 큰 교회별로 하고 지역은 지역별로 하고 노예는 노예별로 하는데 이 44개 LMTC에서 많은 이제 이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들을 네. 양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분들을 이제 해외로 진출시키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선교사님들 자생적으로 GBN이라는 네.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라는 예. 단체가 생겼어요. 네. 그리고 거기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해서 앞으로 주식회사도 설립을 해가지고 이 청소년들, 청년들, 소위 NGO와 같은 이런 분들을 우리가 거기에 파송할 수 있도록 네.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사실은 GM에서도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아직도 세계 곳곳에는 복음을 받지 못한 그런 민족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특히 그 중에 하나가 이슬람권이 아닌가 싶은데요. 총회 차원에서 이슬람권 선교를 위한 어떤 방향이 조금 정해져 있나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이슬람 선교는 우리의 마지막 장벽이고 네. 넘어야 될 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산을 넘기 위해서 네.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중앙아시아, 러시아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네.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주변을 통해 가지고 많은 나라들의 그 이슬람이 이미 들어와서 네. 포진하고 있는데 예. 우리 선교사님들이 NGO를 통해 가지고 거기는 직접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이 맹활약을 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고요. 네. 이 동남아 이슬람권이 있습니다. 예. 이 동남아 이슬람권은 아시다시피 조금 혼합주의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있는데 이분들은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학교를 통해 가지고 이분들에게 선교를 접근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중동권에 이슬람권이 있습니다. 네. 그건 좀 가격 근본주의가 네. 이제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가 있지는 못합니다만은 이미 파송된 이 선교사님들이 지금 조금 움츠리고 있지만은 네. 언젠가는 그 산도 넘을 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네. 이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직접 들어가서 선교하기가 어려운 지역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미디어 선교가 또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예, 아주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GMS 혼자서만 이 일은 감당할 수가 없겠구나 해서 네. 많은 좋은 이런 방송 매체나 네. 또는 선교 좋은 단체와 MOU를 협력을 하려고 합니다. 예. MOU 체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 부분을 네. 그쪽에서 또 해주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노하우나 이런 선교 현장을 그분들에게 공개를 하고 네. 이래서 뭐 소위 협력해서 이 선교의 큰 이 맥을 한번 이루어가려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뤄야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네. 네. 이 북한 선교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를 위해서 이 총회 내에 북한 선교위원회를 설립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네. 일을 좀 하고 있나요? 예, 마침 그 우리 99 총회에서 기존 있던 남북 교회 교류 협력 선교회가 있었는데 네. 그 선교회를 확대해가지고 이번에 예. 바로 이제는 통일준비위원회로 네. 바꿔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통일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가까이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북한 선교를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교단 차원에서도
이 통일 준비를 하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GM에서도 제가 이제 9대 이사장으로 네. 17회기 정기총회에서 북한 선교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 지금 북한 선교에 대한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 이사로 지금 현재 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과 깊이 있게 연구를 해가지고 네. 통일 준비를 위한 그런 북한 선교회를 네. 하나 만들고 마지막으로 이미 탈북민들이 많이 넘어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 선교의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직접 가서 선교하는 것보다가 네. 이미 넘어와 있는 이분들이 복음화 되어져 가지고 네. 통일이 되는 그날에 이분들은 가서 뭐 선교사 우리보다가 10배의 역할을 그렇죠. 할 수 있는 네. 그런 잠재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지원 그리고 이분들을 위한 이제 성경 공부라든가 네. 복음화 신심을 키워주는 일에 한번 전력을 기울려고 합니다. 네. 이 마지막 질문인데요. 앞으로도 뭐 많은 계획들 세우고 계시겠지만 GMS의 비전 좀 함께 나눠주시면 저희도 함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우리 GMS의 그 선교 목표는 이제 2030년도에 5,000명 선교사 파송 시대를 가져오자 하는 이런 큰 포부와 꿈을 가졌습니다. 네. 그런 중에 점점 열기가 약해지고 있어서 예. 그 양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은 네. 우리가 정말 질적으로 이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그 활동을 더 확대하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이번에 9대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네. 2가지 운동을 일으켰어요. 좀 네. 기도해 주면 좋겠는데 첫째로는 111 기도 운동입니다. 네. 하루에 한 번씩 1분 이상 네. 기도를 좀 해주시라. 예. 이 기도가 큰 선교의 힘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111 헌금 운동인데 이것은 우리 교회, 우리 GMS의 자산은 아까 교회라고 그랬는데 한 교회가 100만 원씩만 네. 한 교회가 100만 원씩만 1000교회가 이렇게 협력을 해주면은 네. 한 10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옵니다. 예. 선교 헌금이. 그래서 우리 선교사 자녀들 장학금 그리고 또 우리 선교사를 훈련시키는 훈련원 네. 또 이런 등등의 문제가 일소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11 기도 운동과 111 헌금 운동을 위해서 네. 좀 기도해 주시고 네. 좀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도 그 111이라는 숫자를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